LG 디스플레이하고 LG 전자하고 어디가 더 흐름이 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 같으면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LG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P2E 게임으로 올랐던 종목들이라면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쪽 시장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에 맞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이제 주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진짜 내가 이 돈이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한다면 과연 여기다 투자할까?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박 부장님이 그 1,000만 원이 있어.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주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장비주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제3의 어딘가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IT 반도체. 이거 봐. 분명히 그 섹터가 좋아 보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네. 진짜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데가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못 가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게 없으면 더 계속 갔을 텐데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더 아주 좋은 가격이 되든가, 그러니까 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든가, 맞아요. 아니면 어떤 호재가 나와서 야 네. 이제는 오를 수 이런 어떤 반전이 되지 않는 한은 네. 우리 그냥 많이 하락했네, 언젠가 오르겠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 네. 투자해 굳이 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안 사자니 또 불안하고 그렇지, 그런 또, 섹터예요. 언제 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섹터예요. 그러니까 굳이라는 단어를 좀 붙일 수 있는 긴가민가 하면서 살까 말까 하면서 싸긴 싼 것 같은데 근데 저거보다는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진짜 반도체하고 IT 부품 뭐 이런 쪽들 장비 쪽들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 나오고 하니까 지금 그 딱 1,000만 원 있다. 이거 사야 되겠다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뭐예요? 전 샀죠. 그러니까 뭐? LG전자 샀지 어저께. LG전자. 중소소부장 쪽이 아니네요. 전장 보고 그냥 샀어요. 전장 보고? 저도 한번 우량주 한번 사보려고. 맨날 중소형자다가? 맨날 그래도 저 사막 콘덴서도 한 3달 갖고 있었는데 진짜 안 갔었는데 어떻게 한 방에 폭등해가지고 꼴드백이 싫어서 털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꼴드백이 싫어서 털어버리면 꼭 가긴 가던데 근데 그게 웃긴 게 주식이라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제가 사막 콘덴서를 처음에 샀을 때는 MSC잖아요. 샀을 때는 그때 공시가 나온 게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대. 안 가요. 근데 내가 뭐야? 테슬라로 계약했더니 왜 안 가? 막 이랬는데 어저께 갈 때는 1월 달부터 납품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막 급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별꼴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요새는 좀 약간 저 열받게 하는 종목들을 좀 처단해가면서 처단해버려. 네, 처단해가면서 좀 많이 빠진 뭐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뭐 요새 보니까 철강도 좀 많이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기계류들도 좀 좋아 보이고 이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긴 안목에서 좀 담아가면서 또 단기로는 저는 근데 하여튼간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실적 바로바로 꽂힌 애들, 턴어라운딩 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IT 쪽하고 이제 뭐 자동차에 붙어 있는. 왜냐면 요새 움직이는 것들 보세요. 다 자율차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다 뭔가 맞아요. 붙일 수 있는 IT 하드웨어들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해의 화두가 자율주행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데는 또 애플과의 그 분사 이슈가 있잖아. 이게 이제 모멘텀이 돼서 또 확 시장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게 자율차도 뭐 당장 뭐랄까 지금 레벨 2 정도인데 이제 뭐 레벨 4가 진짜 손 안 대고 운전하는 거라며요. 그리고 레벨 3 정도만 돼도 이제 운전하는 그렇죠. 건데 그거가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뭐 로봇이 되는 거고 돌아다니는 IT 기기가 되는 거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전기차 이런 모든 부분들이 IT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게 총 집합체. 그렇죠? 뭐 5G도 같이 돼야 되겠고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모든 기능적인 부분들이 하나로 다 몰켜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IT가 향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쪽들이란 말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가 다 그렇죠. 되겠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큰 그림에서 자율주행차라고 쓰지만 그 하부단에 있는 IT 하드웨어 쪽들이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시장이 여태까지 이제 공급의 병목 현상, 뭐 물론 올해도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8인치 쪽이 강세라고 하면서 DBH텍이 지금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그렇죠. 해성 DS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다 보니까 급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공급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엔 좋아질 거야. 다다음 주에 좋아질 거야. 다음 달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이게 못 쫓아오다 보면은 기대감이 의심으로 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대감을 계속 연결시켜 줄 만큼 뭔가 좋아지는 지표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 이제 중국의 PPI, CPI가 예상치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한 거잖아요. 인플레 우려감이 되게 컸었는데 사실 오늘 밤에도 있잖아요. 미국 이제 12월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요게 또 관건이에요. 이게 또 예상치보다 높아버리면 그렇지.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또 금리가 어쩌저쩌고 그래가면서 또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CPI, 또 목요일 날인가 PPI 있거든요. 요거 두 개까지 좀 잘 넘어가야 돼요, 시장이. 남의 나라 지표 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주식하면서.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좀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번에 막 폭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저는 좀 IT 쪽 많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덜 빠지니까 덜 올라오긴 했어요. 원래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놈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 가던 것들은 거스리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IT는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그 LG전자 우리 네. 박 부장님이 참 좋게 봤죠. 네. 근데 좋게 본 시점에서 상당히 좀 늦게 주식을 사신 것 같기는 한데. 팔았었어 한번. 이런 단타를 대형주로 단타를 치고 앉아 있어요. 대형주로 단타를 치면 되나? 아니 왜냐면 이게 그때 제가 13만 원에서 좋다고 그래서 14만 원 넘어갔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무슨 벤츠에다가 인포테인먼트 뭐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좋게 본 종목은 이런 실적 발표 등 다 알고 있었던 악재 급락할 때 땡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죠. 그래서 제가 LG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좋게 보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그 둘 다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박 부장님은. 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가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지금 시점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하고 어디가 더 흐름이 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액션은 LG전자를 선택하셨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과 내가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저 같으면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LG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LG전자는 좀 물러날 데가 없고 LG 디스플레이는 일정 부분 좀 시장의 기대치가 좀 반영된 상태 속에서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사더라도 이 삼성이한테 수주받은 발표 나오면 그때 팔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왜 발표 안 하는 거죠? 제가 전화할게요. 그러니까 발표하라고. 빨리 좀 발표하라고. 왜냐면 삼성이 옛날에는 계속 부인했었는데 요새는 부인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CES에 갔을 때도 물어봤더니 열어놓고 모든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대요. 왜냐면 지금 삼성의 뉘앙스가 약간 중국 쪽 약간 손절 분위기고 LCD 쪽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 OLED 쪽 이런 쪽에서도 약간 LG 쪽이랑 좀 손잡으려고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터져주면서 주가가 좀 터져주면은 단타 치고 나와야지 막 이런 생각인 건데 저는 디스플레이도 다 전장에서 좋으니까 좀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새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은 목표가가 뭐 3만 원, 뭐 3만 2천 원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목표가가. 목표가 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LG전자는 4분기 실적 발표도 이미 끝났고 뭐 실적 발표 리스크 자체가 아예 없어. 그래서 13만 원만 계속 깨지 않으면 빨 때마다 조금씩 더 사볼 생각도 있어요. 근데 13만 원이 깨지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 내가 절대 깨면 안 된다고 하는 선을 깨면 기계적으로 팔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됐을 때는 꼭 나중에 좀 실패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장기 투자 관점에서 3호와 가는 전략을 쓰든지. 맞아요. 장기 투자적인 관점이면 13만 원 밑에까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완전 땡큐잖아요. 또 사야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분위기로는 13만 원을 다시 깨면 안 될 분위기인데 다시 깬다라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맥시멈 좋게 봐줘서 한 12만 7천 원? 여기까지가 내가 봐줄 수 있는
단기적인 맥시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LG전자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휴대폰 접고 이제 전장 쪽에 올인한 상태잖아요. 가전은 뭐 워낙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쪽도 위주로, 전장 쪽 위주로.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좀 차에 뭔가 좀 다리를 걸 수 있는 IT 섹터주들을 계속 골라. 요새 보면은 자율주행차 중에서 무슨 인포뱅크인가? 그거 완전 미쳤더라고요. 그 자율주행,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칩셋 미디어인가 뭐 그거는 또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는 또 그런 쪽도 엮여져 있는데 뭐 삼성에서 M&A 기대감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요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다리가 자동차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율주행 테마로 해가지고 한 4-5개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거기가 가장 움직임이 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개별주들이 올해는 사실은 대형주를 좀 뭐랄까 대형주를 바로메타로 놓으면서 그 하부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이 부품주들이 좀 선전할 수 근데 있어요. 또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올해의 어떤 화두는 실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기 이슈라든가 관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주식에 네. 잘못 들어갔다가는 네. 과연 그 기업의 그만큼의 밸류를 인정해 줄 만한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오케이인데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큰 탈 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거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제 빠지겠죠 주가가. 만약에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면 그때 잽싸게 이익 실현? 아니 손절 못 한다며요. 아이, 제가 왜 손절을 못하냐 하면은 그게 뭐냐면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샀을 땐 손절 되게 잘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아니야.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거기서 더 빠져버리면 손절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치. 내가 바닥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샀는데 그거보다 더 빠졌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샀던 가격은 반드시 올 거라는 신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차를. 대부분이 그래서 못 한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게 뭐 하여튼 농담 삼아서 제 친구들은 진이 너가 팔면 다 대박이다 맨날 그러거든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워낙 바닥에서 사는데 바닥에서 사서 갖고 있다가 지겨워 그래가지고 조금 먹고 팔면 그 뒤부터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LG전자 파는 시점을 좀 알려줘요. 그때 사게. 아니에요. LG전자 나 팔 때는 팔아야 돼요, 같이. 네. 근데 아무튼 LG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폭도 기대치가 있지만 더 빠질 개연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택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말 나온 김에 한번 차트 볼까요? 그냥 LG전자? 말로만 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 저게 지금 60일선이에요? 파란 게? 120일선이에요. 이거요? 60일선 60일선. 돌았잖아요. 이제 60일선 돌았고 저점 이번에 찍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20일선 살아 있으니까 오늘 20일선 관통하고 거래 붙었고 여기서도 거래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봉에서 거래가 발생했으니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좀 풀어졌던 이평선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닝하면서 올라가면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램. 좀 LG전자 좀 어떻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맨날 2등, 3등 아니. 꼴등이야. 그러니까 다 사놓고 기도해야 돼. 요새 요즘은. 그거 괜찮아요. 사놓고 기도 매매. 기도해야 돼. 제발 네. 올라주기를. 네. 근데 진짜 뭐야? 주봉이에요? 월봉이에요? 일봉. 일봉? 이 보면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옛날부터? 아니 LG전자가 한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어. 여기는 코로나. 여긴 코로나. 여기는 LG 마그나 기대감. 애플카 기대감. 애플카 기대감을 이만큼 올랐었으면 그때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기대감을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사실 여기가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LG전자 옛날 가격 고점대로 따지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저점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출연자 중에 LG전자를 8년 동안 들고 있었던 친구가 있거든. 마이너스 50%까지 갔던 거를 버텨가지고 결국은 50%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랬나? 하여튼 이때 잘 파셨나 보다. 8년을. 이때 잘 파셨나 보다. 아니 그 중간쯤에 팔았는데도 그래도 뭐 하여튼 수익 냈다고 그래도. 제 고객 중에 LG화학을 10년째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LG화학이 이 경영진들이 그걸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하면 또 화나고. 일단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그 게임주 얘기를 좀 해보죠. 진짜?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네. 이것도 역시 반등이 좀 오늘 세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2차 전지만큼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위메이드의 무슨 뭐 네. 그 위믹스인가요? 그 네. 가상화폐 그거 뭐 네. 매도 소식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변에, 제 주변도 그렇고 저희 지점에도 그렇고 게임주에 물린 사람들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간 게임주가 가장 핫한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는 사람은 수익 나고 그거 없는 사람은 수익 안 났잖아요. 저희 앞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PD. 네, 김모 PD라고. 네, 그분 있는데 뭐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 위메드 지난번에 갈 때 좀 이거 너무했다, 과하다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은행에서 그 나라의 국책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할 때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돈을 발행할 텐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저 많은 화폐 그 NFT 뭐 그 위믹스 코인을 뭘 근거로 발행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었는데 뭐 그래도 그때는 그게 잘 갔었으니까. 근데 요새 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약간 좀 관심도가 식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상보다는 실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식은 부분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뉴스 봤을 때는 그거였었죠.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재무제표 상에 보면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이제 600억이 찍혀 있는데 이게 그 코인이란 말인 거잖아요. 코인이 이제 600억으로 찍혀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 600억으로 찍혀 있는 게 너무 많이 찍혀 있다고 문제인가? 그랬는데 기사를 자세히 봤더니 600억으로 찍힌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거밖에 없냐죠. 그렇지. 엄청 많았었는데 나머지 이제 다 팔아가지고서 어쨌냐, 뭐 현금화 했냐. 근데 뭐 위메이드 쪽에서는 뭐 썬데이 토즈 샀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그거 판돈 가지고서 위믹스 생태계를 꾸릴 거다. 그리고 올해도 4천억을 팔 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믹스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열이 받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은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서 이제 회사 이게 위믹스 생태계 그러니까 그 NFT 위믹스 생태계를 위한 투자인지 위메이드 지들이 좋자고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투자인지 그거에서 약간 좀 아리까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 그냥 코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어제부터 그동안 이제 빗썸에서 거래가 됐었었는데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되니까 빗썸은 약간 좀 수수료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비트는 수수료가 그거보다 좀 저렴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이게 그림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고 유동성도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줘서 반등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믹스 생태계와 그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꽂힐 것이냐 바로 당장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은 좀 기우뚱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모든 들어요. 종목의 변곡점.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까지 작년에는 우리가 성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올해서부터는 정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에 지금 모든 이야기 그 키워드를 보면 실적이거든. 실적.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실적 성장이 딱 나와주면은 그나마 어떤 불안감을 딛고 가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 이 성장주들 기존에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성장주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실적주 가치주가 되는 건데 성장주로만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도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오늘 컴투스 홀딩스도 반등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는 또 상대적으로 좀 잘 견조하게 잘 견디는 편이고 잘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나 NFT 이쪽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주가 그걸로 그렇죠. 지금 컸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주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이거에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서 이쪽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못 미쳤을 때는 좀 한 단계 더 조정받거나 아니면 바닥을 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실적 뻔히 알고 있는데도 급락하고 저희 엊그저께 아시잖아요. LG생활건강 실적 안 좋다고 그냥 바로 한 방에 10몇 프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이제 대형주들이고 다음 달 가면 이제 코스닥도 많이 하는데 실적 시즌은 정말로 지혜롭게 잘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도 발표하면 막상 한 대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반영돼서 빠졌다라고 생각했다가 발표하면 또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P2E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를 먼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네. 이것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느냐 금리 인상 시대가 왔을 때 혹은 하락할 거라고 보느냐 네.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P2E 게임주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말이 이게 그쵸. 좀 언밸런스잖아요. 그쵸. 예, 잘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가상화폐의 이 시세가 네. 앞으로 오를 거야라고 믿는 분들이 사실은 이 게임주에 대해서 뭔가 전략을 그쵸.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게임주만 그냥 게임주만 볼 게 아니라 게임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최근에 P2E 게임으로 올랐던 종목들이라면은 그렇지.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쪽 시장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에 맞게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은 주식들이야 뭐 계속 분기 실적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P2E 게임은 실적 가지고 오른 건 아니니까. 그쵸. 그 기대치죠.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또 위믹스 가격 오르니까 또 위메이도 올랐었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또 반대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게임주 중에 오늘 그 우리 12시에 그 라이브 방송 중에서 네. 못했던 게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급락 이후에 뭐 또 올라오긴 했지만 네. 좀 흐름이 좀 힘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 어.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NC소프트도 뭐 아시잖아요. 이 회사는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돈 쓰는 게임이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저들한테 이제 문매를 맞고 빠졌었다가 뭐 약간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의 여러 가지 좀 아이템들 뭐 싸게 패키지로 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도 내년부터 NFT 게임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부분인데 다시 또 최근에 많이 빠졌죠. 역시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왜냐면 4분기 실적이 막 좋기가 어려운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보너스, 인센 지급하는 부분들이 자꾸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끼워 넣었을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게임 회사들도 아마 연말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NC소프트는 그걸 떠나서 일단은 뭐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신작 게임, 그리고 신작 게임이 잘 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워낙 상위권에 다 NC소프트 게임들이 많잖아요. 뭐 오딘도 밀어내고 뭐 이러면서 뭐 5개 중에 한 3개가 뭐 NC 거고 막 이러니까 새로 나온 게 잘 됐으니까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있었던 것들에서 갉아먹었던 거라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5개 중에서 3개가 1, 2, 3위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놈이 들어와서 잘 가니까 여기서 조금씩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 하던 사람들이 그쪽 새로 나온 게임으로 옮겼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마케팅 비용 들어가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NC소프트가 빠졌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봐도 지금 외국인 좀 계속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도 뭐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수를 하더라도 발표하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좀 보시면서 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급락했던 60일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지금 이탈한 거잖아요. 그 이탈하는 과정 중에서 21선이 단기적으로 깼습니다. 다만 6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 21선이 데드 크로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해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면 그건 큰일인데 상승하고 있는 60일선을 21선이 단기적으로 데드 크로스 하는 거는 일단 용서는 된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 좀 보신다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5일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5일 동안의 저점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60만 원을 계속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답이죠. 60일선 깨면은 이거는 뭔가 사단 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막 아수라판 시장에서도 60만 원을 계속 지금 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60만 원을 다시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유지하시고 최근의 흐름상으로 저항이 계속 나오는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를 지금 계속 못 넘잖아요. 그죠? 아이고 선을 이렇게 똑바로 묶었지. 마음이 삐딱하나 봐요. 마음이 삐딱선을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게 요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다 이 박스가 요번에 이탈된 거잖아요. 그러면 반등했을 때 다시 이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5만 원과 68만 원 요 사이가 단기적으로 저항이다. 왜냐면 여기 근데 사실 거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거래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라면은
답은 이게 차트만 분석해드리면 60만 원은 지지대, 65만 원에서 68만 원은 저항대. 다만 주가가 올라가서 68만 원과 5만 원 사이에서 완벽하게 거래가 붙어주면서 안착이 되고 더 이상의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없다라면은 그때부터는 NC소프트는 뭔가 좀 전환 시도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